N저 장난 아니죠. 지금 6월 10일 기준으로 보면 말입니다. 예, 달러당 131.47엔이에요. 일반적으로 구로다 라인이라고 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치를 120엔까지 1달러당 120엔 정도가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처럼 올라가니까 야, 이게 엔저가 언제까지 내려갈 거냐, 예,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133.47엔이 문제가 아니라 133.47엔만 하더라도 4월 2002년이면 20년 전인가요? 20년 전 4월보다는 이후 최고치니까 아마 앞으로도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채택을 하고 나서부터는요, N저를 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 그러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돈의 낙수 효과로 일본 경제를 살리겠다 하는 게 핵심적인 아베노믹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베노믹스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세 나라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일본, 중국, 터키, 여기는 전부 다 나머지가 양적 긴축을 선택을 했는데 여기는 양적 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대표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고요. 금리는 지금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러니까 엔저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가죠.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이 나아지니까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요, 이게 엔저가 이렇게까지 내려가면 아무래도요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 1월까지만 하더라도 115.32엔이었는데 달러당 이게 133.47엔까지 빠지니까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생긴 거죠. 일본 기업들이 수출할 때요. 사실 이럴 때가 한 번 있었어요. 2013년에 있었고요. 2015년에 있었습니다. 1달러당 엔화의 어떤 그 가격이 120엔대로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국내 기업의 피해 굉장했거든요. 석유화학이라든가 석유라든가 가전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여기에 타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타격이 충분히 다시 지금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120엔 때도 이렇게 타격을 받았는데 지금은 133.47엔이거든요. 근데 이게 140엔까지도 심지어는 150엔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더 나빠질 거다 이런 예상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일본의 어떤 엔저 정책이 우리 수출에는 그만큼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시장에서 보는 이게 가격 경쟁력에 대한 어떤 수치인데요. 이게 수출 경합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미국에 수출할 때, 중국에 수출할 때 수출 경합도가 얼마나 센지를 나타내 주는 건데 0에 가까울수록 경합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 수출을 할 때는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11년에 0.432였거든요. 이게 2015년에도 0.511이었고요. 11년, 15년에도 굉장히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작년에는 0.433이었다가 올해도 2022년도 0.427이에요. 아직까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미 0.4라는 수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0.4572 459가 2011년이었고요. 15년엔 0.478, 2020년에는 0.424,
2021년에는요 0.403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유가가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0.5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1등을 유지하고 있는 품목이 16개입니다. 16개 중에 일본이 2등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140엔대까지 올라갔을 때 그 충격은 굉장히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140엔까지 가면 우리 수출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예상 말입니다. 저는 이 예상이 쉽게 말하면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우리 경제 어려운데 이게 N저까지 와서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수출이 괜찮을까 싶어요. 안 그래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수출이 계속 적자거든요. 여러분 무역수지가 1월에는 역대 최대 적자를 냈습니다. 47억 3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고요. 2월 3월은 약간의 흑자를 냈지만 4월에는 25억 1천만 달러 적자였고요. 5월에도 17억 1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N저 자체가 더 심화되면요. 게다가 원자재 가격이 지금처럼 계속 올라가면 한국 수출은요. 제가 진짜 망한다고 쓰긴 썼는데 저도 쓰면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야, 꼭 저렇게 돼야 될까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뭐 그 생각이 그렇게 많이 틀릴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 슈퍼 엔저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엔화를 사자 이렇게 해서 엔화를 사고 있잖아요. 그처럼 말입니다. 엔화를 사서 이익을 낸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한데 반면에 수출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대응할 방법이 솔직히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엔저가 이렇게 계속되면 우리에게는요 진짜 어떤 대책이 없어요. 결국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N저에 맞서서 원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원화값 많이 내려갔는데도 그 충격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말입니다. 아마 우리는 원저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128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게 1290원, 1300원까지도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3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계속 우리가 이게 원저 정책으로 갈 수가 없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경제에 닥쳐올 위기가 점점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수출마저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내수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N저까지 오게 되면 저는 그만큼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뭔가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